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사자쌤 왕수아입니다. 지금부터 154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621번 김형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망원경을 고르라고 합니다. 망원경은 렌즈를 이용해서 아주 멀리 있는 물체를 관찰하는 기계입니다. 1번에 망원경 사진이 있네요. 2번은 무선으로 조종하는 비행기인 드론이고요. 3번은 감시 카메라로 사용하는 CCTV, 4번은 일반 카메라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622번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병에 담겨진 와인이 있네요. 병에 담겨져 있다면 한 병, 두 병으로 세야겠죠. 와인이 두 병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623번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기계 위에 주문하는 곳이라고 쓰여 있네요. 직원이 직접 주문을 받지 않아도 기계로 주문할 수 있는 무인 주문기입니다. 보통 키오스크라고 부르지요. 사진에 있는 사람이 햄버거를 주문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624번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얇은 철사가 메어져 있는 갈고리 같은 것이 보이네요. 사진에서 보이는 철사는 가늘고 얇은 줄처럼 생긴 톱입니다. 이것을 실톱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모양을 아주 섬세하게 자를 때 쓰입니다. 나무를 직선이나 곡선으로 자를 때 사용하는 실톱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625번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밖에서 잠깐 땡땡 좀 하고 올게요. 급한 일이라서요. 잠깐 동안 하고 올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회사는 장소를 뜻하는 말이니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잠깐 회사 좀 하고 올게요. 매우 어색하지요. 3번 잠깐 운전 좀 하고 올게요도 어색한 표현입니다. 금방 하고 올 수 있는 일도 아닐 뿐더러 급한 일이라서 어디를 갔다 와야 된다 라는 것은 괜찮지만 운전 자체가 목적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답이 아니지요. 4번 여행은 잠깐 급하게 갔다 올 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행 좀 하고 올게요 라고 할 수는 없지요. 정답은 2번 전화입니다. 2626번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홍 부장님은 수십억 대의 땡땡을 가진 부자이시지만 검소하게 사십니다. 부자가 가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비용은 어떤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말하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2번 능력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수십억 대라는
숫자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답이 아닙니다. 4번, 가난은 부자의 반대되는 뜻이죠. 이게 들어가면 말이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재산이라고 하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2627번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어떤 커플은 서로를 처음 본 순간 사랑해 땡땡땡땡 말한다. 1번 피었다고는 꽃이 피었다, 곰팡이가 피었다 등 식물의 줄기에서 꽃이 자라거나 무언가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2번 커졌다고가 쓰이려면 사랑이 커졌다고 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애가 들어갔기 때문에 장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닙니다. 3번 살았다고는 집이나 거주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무엇무엇에 빠졌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영어에서도 fall in lov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2628번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국이나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는 숟가락을 땡땡땡. 1번 숟가락을 뜨다는 먹는 것을 시작한다는 말인데 이미 먹을 때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어색하지요.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2번 숟가락을 먹습니다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숟가락 자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므로 답이 아니지요. 3번 숟가락을 놓습니다는 한국어 표현으로는 식사를 멈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이 아니지요. 국이나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는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629번 서하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내일 기상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예약하신 배는 예정된 시간에 땡땡땡땡땡. 보기를 볼까요? 1번 시작한다는 어떤 행동이나 처음의 단계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행사를 예정된 시간에 시작하다. 일을 예정된 시간에 시작한다는 표현은 자연스럽지만 배는 예정된 시간에 시작한다 라는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니지요. 2번 중지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일과 행사에 쓰는 단어이므로 배를 중지한다 라고 쓰면 어색합니다. 2번도 답이 아닙니다. 3번 표류합니다. 표류는 배가 물 위에 떠서 정처 없이 흘러간다는 뜻인데 보통은 배가 사고를 당해서 떠내려간다 라는 표현이므로 답이 아니죠. 4번 출항은 배가 항구에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기상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즉 날씨가 맑으면 배가 예정된 시간에 항구에서 나가야겠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2630번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는 땡땡을 꺼서 전기를 아껴야 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전등을 꺼야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631번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나의 대답에 대한 가의 질문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나의 대답을 보니 이 근처에 없는 어떤 장소와 관련된 대답이네요. 장소를 이야기하는 질문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2번과 4번은 답이 아니겠습니다. 1번, 어디에 살아요? 라고 질문하면 저는 땡땡땡에 살아요 라는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 나의 대답은 내가 사는 장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대해서 안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나가 근처라는 단어를 말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 맞겠죠.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나요? 이 근처에는 없어요. 이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632번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표지를 보니 동절기 빙판길, 즉 겨울에 얼어버린 길에서 운전할 때에는 감속 운전을 하라고 하네요. 감속이란 속도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633번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만질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를 나타내는 표지를 고르라고 합니다. 감전 위험을 나타내는 표지는 어떤 것일까요? 1번은 비상벨 표지, 2번은 소화 호스가 들어있는 소화전 표지, 3번이 감전 위험 표지, 4번은 긴급 전화 표지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634번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 건물 아래에 큰 차가 2대 있는데 차에 119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앞에 산소통을 메고 호스를 들고 있는 소방관들이 보입니다. 이곳은 소방서겠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2635번 오은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 새를 놓는다고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집이나 방을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보기를 같이 볼까요? 1번, 근처에 중학교가 아니라 전남대학교가 있습니다. 2번, 매년 200만 원이 아니라 월세, 즉 매달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3번, 걸어서 3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는 것이 나와 있네요. 가까운 것이 맞습니다. 4번, 공용 화장실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방 1개와 개인용 화장실, 부엌이 같이 있는 집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2636번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보기와 내용을 같이 볼까요? 1번, 카드 대신 현금 사용을 많이 한다고 나왔는데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현금 대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쓰여 있네요.
답이 아니죠. 2번, 카드는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두 번째 문장을 보면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 편하다는 내용이 있죠.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3번,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가 통장 잔액만큼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4번, 카드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2637번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독서, 등산, 운동, 산책은 모두 즐기기 위한 여가 생활입니다. 취미와 관련된 일들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2638번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손님을 마중하다. 마중한다는 것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반대로 찾아온 사람을 다시 보낸다는 뜻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초청하다와 3번 초대하다는 서로 비슷한 말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자리나 모임에 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2번 배웅하다는 떠나는 사람을 따라 나가서 작별 인사를 해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4번 안내하다는 온 사람을 이끌어서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 배웅하다입니다. 오늘도 한국어 놀이터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앞으로 문제풀이 영상은 매일 밤 12시에 업로드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정확한 답을 꼭 확인하세요. 내일 155일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